멘토링 이어갑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현대미포조선이요. 예, 현대미포조선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6만 원대인데 25%요. 6만 원에 25%. 한억 매수하신 줄로 지는 내렸어요.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아, 매수하고 그러면 계속 주가 계속, 흘러내렸겠어요. 네. 예, 김태혁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현대미포조선은 아시다시피 뭐 조선업종에서 뭐 탑3 안에 드는 좋은 기업이죠. 뭐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이제 그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이제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을 좀부터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사실상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상 시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2018년 7월 달, 11월 달 당시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이때부터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선박 교체 시기하고 겹쳤기 때문에 사실상 수주가 늘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10월 달 이후로 이제 11월부터 약 1월 달까지는 단기 박스권 형성되는 공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오히려 수급을 더 받고 오히려 이런 모멘텀, 주가가 상승할 만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시장이 박스권 횡보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매수가 부분이 좀 더 낮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당연히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구간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게 회사가 결국엔 나쁜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게 뭐냐면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매출액도 올해도 3조 부분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회사 자체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 차트상으로는 시장이 올라오면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6만 원까지는 조금 가기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이 부분의 합병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면서 같이 이슈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6만 원대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한 3만 8천 원 부근에서 완벽하게 안착을 하면 거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하신 다음에 평단가를 기본적으로 5만 5천 원 이하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4만 5천 원에서 부딪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더 상승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만 8천 원에 안착을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 진행해 주시고 5만 5천 원 이하로 해놓은 다음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본적으로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5만 5천 원 이하로만 비중 비중 추가 매수하고 목표 이제 평단가를 좀 낮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만 8천 원 올라가면은 사라고요? 예, 일단 3만 8천 원대 기본적으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3만 8천 원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소폭 빠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조만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물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낙폭을 키웠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던 신호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이 상방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올라오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 가격대인 3만 8천 원대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오히려 큰 매수세 하지 마시고 한 10% 내외로 해가지고 그래서 추가 비중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15% 20% 올라오는데 이건 전혀 안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맞아요. 굉장히 묵직하게 계속 내려와서
예. 네. 시장 사실 경기 민감적인 측면도 반영이 됐고 업황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면서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대형군들 중에서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안 걱정 올라갔어요.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김태혁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상승 여력이 있을 시에는 5만 5천 원까지 상단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단가 조절을 좀 낮춰서 그 정도에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이제 손절가는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체크해 주세요. 자, 일단 보시면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이제 128주선 자체가 가장 강한 지지와 저항을 하는 선인데 이 선 자체를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잡자면 최근 저점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7년 당시에도 하락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저점이 46,000원대를 가장 지켜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저점, 강한 지지 라인이라는 게 36,000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36,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지지선 이탈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6,000원대 이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솔직히 과감하게 손절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아쉽거든요. 내가 기다린 시간도 있고 아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더 손실을 면하기 위해서 분명히 손절이라는 건 분명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마음에 두시고 이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참고하셔서 그래도 손실 없이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나 봐요. 잠시 뒤에 다시 연결 시도를 해볼 거고요. 그 사이에 문자 어떤 거 들어왔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글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네요. 이마트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5만 7,500원, 30%.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정말 이마트가 차트가 많이 무너졌어요. 김태혁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자, 일단은 이마트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이제 이마트가 가장 가까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 쿠팡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결국엔 새벽 배송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가맹점들이 대부분 이제 마트들이 실적이 좀 계속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악재로 반영돼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SSG닷컴, 결국에는 이제 SSG닷컴에서 새벽 배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행을 준비 중이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 데는 제한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5만 7천 원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 때문에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이 종목도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일단 하락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하방이 솔직히 많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시장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종목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도 반등을 하게 되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을 하고 10만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10만 원대를 잘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 구간에 반등을 하게 되면 13만 8천 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5만 7천 원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방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14만 원 부근, 13만 8천 원, 7천 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마트 체크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조금 전에 끊겼던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크리스탈 신소재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70원에 5%요. 2,670원에 50%. 5%. 5%. 네, 예. 손실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여기서 지금
매수가까지 안 가고 계속 내려오길래 더 빠질 것 같아서 예. 손절을 추가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좀 기다려보면 갈지 해서요. 예. 등락이 좀 있는 종목이긴 해요. 네. 이슬이 전문가가 또 이런 종목 정말 잘 보거든요.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군은 이제 중국계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먼저 재무제표부터 보실게요. 네. 지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반적인 실적 상황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뭐 꾸준하게 소폭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뭔가 재무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 들어 주가 상승 요인이 이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일단 소재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영향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기업은 눈에 띄는 성장은 아니지만 뭐 꾸준히 내적 개선을 하고 있다고 전망이 되면서 그 네. 외에 이제 중국 그래핀 자회사에 편입이 되었다는 재료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 구간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시기 때문에 요거를 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현재 지금 박스권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손절을 생각하시기에는 약간 조금 이른감이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또 다른 테마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게 사실상 재료가 소멸되면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금방 급락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조정이 있다는 거는 또 한 가지에 따른 재료가 있다는 건데요. 네. 예, 그 재료라는 게 이제 뭐 최근 들어 뭐 외교적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 사이를 이제 개선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중국 측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중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상당히 조금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직은 뭐 주가가 이걸 빠졌다고 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고점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3,185원으로 딱 잡아드리고요. 네. 일단은 손절가는 혹시 또 이제 증시가 또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1,950원 깨지시면 약간 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3,185원이시고 손절가는 1,9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궁금했던 부분 다 풀리셨나요? 네, 네.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길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크리스탈 신소재 들여다봤고요. 전고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죠? 이어서 문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끝번호 6106번 쓰시는 분. 이슬이 전문가 팬이라고 예전부터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은 오픈 베이스 남겨주셨습니다. 볼게요. 매수가 2,250원, 비중 10%. 아직 주가가 이게 어떤 말씀이시지? 중장기적으로 일단 보고 계시대요. 괜찮을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이렇게 글 남겨주셨거든요. 수익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더 수익 잘 챙겨갈 수 있을까요? 가지고 갈까요? 예,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타점 너무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뭐 크게 급등한 지금 추세는 아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홀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떤 일본 불매 운동이라든지 관련 수혜주 쪽 그리고 이제 중국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반등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절을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아직까지 전망적으로는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거는 4,000원에서 이 3,750원대 사이가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이 이제 3,000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이제 올라올 때 손절 매물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져가시기에는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3,000원까지만 딱 보시고 입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큰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3,000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000원도 굉장한 수익이죠. 요즘 시장에서요. 오픈베이스 수익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 여러분들 계속 주고 계시죠?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글 남겨주셨고요. 3,500원 비중 10%꼭 진단 부탁해요. 이렇게 문의 주셨습니다. 김태혁 전문가님, 코데즈 컴바인 일단 매수가랑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더 들고 갈까요? 자, 일단은 지금 차트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이제 소국 관련주로 애국 테마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리고 결국엔 이 테마주들은 시장이 떨어질 때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면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갔으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시장의 자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면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수급이 퍼져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라갔다, 수급이 한쪽으로 쏠렸던 종목들이 결국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좀 안심하실 필요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분봉선 차트 흐름을 보실 텐데 이 30일에 부각이 된 이후로 떨어졌다가 중심값을 만들었습니다. 3,300이 약 30원 부근에서 중심값을 만들게 되면서 고점 부근인 3,700원까지 갔었죠. 사실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 구간이 되게 됩니다. 3,700원 그리고 3,330원 부근. 그럼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도 결국엔 이후의 흐름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떨어지면서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 보시죠. 그만큼 이 가격대 세 군데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 구간, 이렇게 두 개 구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3,300원대를 잘 유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도 순환매를 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국 테마주 이제 소국 관련주들이 무조건 올라갔다가 바로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주고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3,300원대를 잘 지켜주면 한 번 더 반등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주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사놓고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사면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타점을 꼭 아시고 매매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3,7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 그러면 3,900원까지 목표가 대응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3,300원. 3,3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의견 들고 3,700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되면 3,900원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급등주에 대해서 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이었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캠시스 문의 주셨네요. 2,285원에 20%. 매수가까지 올까요? 오늘 힘이 없는 주가의 흐름이죠. 오르긴 오르는데 음봉. 이슬이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너무 좋은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수급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떠한 특정 테마주 이외에는 지금 별다르게 들어온 게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미한 모습인데요. 저는 이걸 조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군은 뭐 갤럭시 부품 관련이라든지 어떠한 뭐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이런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수도 마찬가지로 증시 안 좋을 때 지수 하락할 때 같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떠한 재료나 모멘텀 그리고 실적까지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캠시스의 재무제표를 먼저 보시면은 2019년 잠정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이제 2배 이상 급증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주가 상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2019년 7월 18일에 한번 9% 정도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수급 주체가 외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밑에서 계속해서 외인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일단은 상향 추세로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손절하시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갈 일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과감하게 일단은 2,6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모를 증시 하락에 대비해서 손절가는 1,655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저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평가 주셨잖아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신규 매수는 혹시
어떠세요, 의견?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최저점을 만들고 나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요거는 추세는 이미 돌파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뭐 급등한 게 아니라 뭐 1, 2% 정도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하실 거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담아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 의견 챙겨봤고요.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세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이어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 잠시 뒤에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시장 잠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시장 여전히 강세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0.4% 추가 상승 1945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0.62%의 강세이고요. 근데 매수 주체가 아직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있어서 저희 이제 말미에 투자 전략 자세히 챙겨볼 거고요. 그 사이에 전화 연결됐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저요. 예, 제니 준 코스메티요. 준 코스메틱? 제이준? 제이 코스메티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 6,810원에요. 예. 10%예요. 6,810원에 10%. 아이고, 예. 요즘 많이 빠졌었는데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하지만 좀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김태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되게 밝으시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밝으신 거 아니, 요새 보니까. 경기가 너무 네. 안 좋으니까 제 거만 네네. 빠진 게 아니어서. 네, 일단 제이준 코스메틱은 아시다시피 코스메틱 하면 화장품 생각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네, 화장품주는 딱 보셔야 될 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중국과의 사드 배치로 인해서 낙폭을 엄청나게 키웠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방안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방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 사실상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는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상 화장품주가 과대 낙폭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가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어울려서 올라가는 흐름인데 그래서 오늘 최근에 들어서 올라갔던 흐름도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애국 테마에 대한 부분도 엮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진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두 가지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올랐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을 좀 더 기다리면 오히려 방안에 대해 방안을 하고 나서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뭐 비자 발급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네네. 일단 근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져가자라는 의견인데 가져갈 만한 종목인지 이런 회사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보시게 되시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18년도 12월 마지막에 이제 작년에 당기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 14억 지배주주 순이익도 마이너스 12억 정도 되는데 앞서서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자체가 좋았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도 이렇게 18% 정도 빠졌던 이유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적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이제 회복이 이제 결국에는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더 떨어지냐 이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좀 더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좀 더 크게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현금성 자산 자체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12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12억밖에 없게 되면 사실 뭐 신사업을 하든 원래 기존 사업을 성장을 시키든 간에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지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데 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악재들이 안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7,000원 부근까지도 오히려 단기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계속. 근데 다만 현재 주봉상 흐름 보시게 되시면 역대 최저점입니다. 3,710원을 찍은 적이 단 지금은 4년 만에 다시 한번 또 갱신이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3,700원대를 잘 지켜주면요. 계속 홀딩을 하시고 3,700원대를 이제 지켜주지 못하면 어느 정도 이제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3,700원대 이탈하는지 여부 보시고 그리고 이탈을 안 한다. 그럼 계속 꾸준히 들고 가시면 그래도 회복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그러면 3,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네.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일단 지금 비중 10%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당장은 하지 마시고 사실 예. 분봉상 체크를 해드리면 예. 자 3,700원대 이후로 이제 반등 나왔던 구간이 4,100원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가에 물린 사람들이 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4,100원에 한번 내려오게 되면 비중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4,100원 이하 되면요? 4,100원대 이상되면? 오게 되면요. 지금 8,000원 넘지 않아요?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4,100원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어떤 종목? 신성통상이고요. 예. 신성통상이고요. 이번 주까지는 일본 테마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매수했는데 떨어져 버리네요. 신성통상이요. 네, 매수 네. 단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1,300원에요. 20% 들어가 봤는데. 2,300원에 20%. 네, 네. 예. 아유, 오늘 특히 많이 빠지네요. 단기 네. 시세 좀 볼까 하고 들어가셨어요. 네, 네. 이번 예. 주까지는 아직 테마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예, 빠져- 일본 불매해서 네. 테마 좀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떨어져요.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신성통상 오늘 조금 많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뭐 일본 불매 운동이라든지 소재 수출 관련돼서 이제 뭐 규제하겠다. 요게 이제 아직까지 해결된 방안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손절가랑 목표가를 정해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2,060원 선 깨지면은 조금 위험해집니다. 그건 이제 재료가 소멸이 돼서 정말로 투매 매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2,065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금은 약간은 조정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8월 8일자에 보시면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1,0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지금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손절을 할 수밖에, 아니 익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뭐 급락이라고 보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매 운동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뭐 모나미라든지 모나리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뭐 테마가 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계속해서 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2,065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가게 된다면은 정고점이 2,950원 선까지는 또 한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가격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익절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성통상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단해 볼게요. 필옵틱스 매수가 9,020원, 비중 20%. 김태혁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자, 일단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당연히 아시다시피 섀도우 마스크에 대한 소재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이제 주말에도 이슈가 나왔고 금요일 날도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한 개의 품목은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엔 테마성 종목들 결국에는 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근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도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PCB 쪽도 어느 정도 주된 영위하고 있는 상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계속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필옵틱스에 대한 사업과 그리고 재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시면 이제 2019년 12월 이제 추정치 잠정 실적 자체가 1,685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흐름도 보이시죠. 영업이익 자체도 턴어라운드 마이너스 278억에서 100억 정도까지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해 잠정치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성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말까지 계속 쭉 가져가시면 그래도 본전 이상은 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흐름이라서 이제 6,500원부터 만원 부근까지 계속 박스권 횡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9,000원대 한번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시고 바닥에 오면 다시 재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주식을 쉽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고 가시면 그래도 수익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투자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보유 괜찮다, 보유 의견 챙겨드리겠습니다. 필옵틱스까지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겠습니다.